서울 시민의 안전을 살피고 서울 시민의 행복을 살피는 책책 서울 라이프.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서울 시민의 안전과 또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도의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 서울시의회 최기찬 교육위원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기찬 의원입니다. 또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희걸 의원입니다. 신유진, 양지민 변호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시 의회 위원회가 몇 개나 되나요?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 10개 상임위와 2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요. 굉장히 친하신가 봐요, 두 분이. 네, 친합니다. 그럼 교육위원회는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다루면서요. 교육청의 예산 심의하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시하기도 하고요. 원활한 서울 교육 운영의 발전을 위해서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지역에서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있을 때는 학교 현장에 그 민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노력도 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교육위원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앞에 계시는 이제 최기찬 위원장님은 100년대계 교육을 네.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저는 천년 서울을 만들어가는 도시계획관리 위원장을 네. 맡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서울의 균형적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건축, 재생, 그리고 도시계획, 기타 각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 모습을 만들어가는 미래지향적인 상임위원회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집행부의 감시, 견제 역할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장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상임위 위원들이 네. 뭐 조례 제정이라든가 개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취합을 하고 그리고 각종 사안별로 이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중재적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 친하신 거죠? 뭐 아주 친하기는 한데 방송을 하면서는 덜 친하라. 경쟁 구도거든요. 한양천을 끼고 있는 뭐 금천구와 양천구 또 안경도 썼고 키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한데 이래서 너무 친하게 지내왔는데 네. 이걸 뭐 라이벌 관계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참 난감합니다.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100년 교육, 천년 서울 이렇게 약간 지금 경쟁 나누셨거든요. 시작부터. 뭐 백년 교육 그거 인정하십니까? 인정이요? 예. 인정을 왜 하죠? 네네. 이런 얘기 좋습니다. 최기찬 교육위원장님이 꼽은 조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그림 중에서 선택한 것은 인사를 하고 있어요? 학생 인권 조례. 어머, 제 머리 좀 봐. 학생이 어쩜 머리를 저렇게 하고 다녀? 아니 어때서요? 아무리 학생이라도 헤어스타일은 자유 아니에요? 어때서라니요? 머리를 저렇게 하고 다니는데 학교에서는 아무 말 안 하나 몰라. 아니 학생한테도 인권이 있는데 헤어스타일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죠. 아니 학생한테 무슨 인권이 있어요? 아니, 무슨 일이에요? 아니 무슨 학생한테 인권이 있다잖아요. 공부나 열심히 하면 되지 인권은 무슨. 서울시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고요. 그래요? 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체벌 금지 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담고 있답니다. 또 두발, 복장 완전 자유화로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사생활의 자유 등도 담고 있다고요. 아, 그렇구나. 제 생각이 너무 짧았네요. 앞으로는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서 저도 노력해야겠어요. 아, 그럼요. 높은 수준의 인권 감수성을 갖춘 미래 사회의 주인공을 육성시키고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자신의 권리를 지킬 줄 알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 줄 수 있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학생들을 육성시키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이 있는 조례예요. 학생의 권리 내용과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 그다음에 학생 인권 정책의 수립의 책임 명시, 그다음에 학생 인권 옹호관 설치 및 학생 인권에 관련 기구들의 역할과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인권 옹호관 제도는 학생 인권센터를 통해서 학교에 일어나는 인권 침해 사례를 좀 더 신속하고 충실하게 대응하는데 커다란 전환점을 주는 것이 동조례에서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조례가 좀 자랑해야 할 만한 것이 전국에 유일무이하게 주민이 직접 발의를 하셔서 주민이요? 네, 조례로 선정된 건데 이 조례가 가장 선도적으로 학생 인권 조례로서 현실성 있는 조례다. 구체적인 권리들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우리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그리고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학습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에 관한 권리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 학생 인권이 침해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조사를 하고 또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할지에 대한 사실 규정까지 다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사실 뭐 헌법을 우리가 뭐 인간의 존엄성을 뭐 가치를 실현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 근간이 사실 되는 법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는 사실 학생들의 인권, 학생들의 기본권을 사실 보장해 준다는 의미에서 그냥 네. 정말 기본이 되는 우리 학생들의 근간이 되는 그런 조례다. 예전에 우리 당연하게 교무실 청소했잖아요. 예. 너무나 당연한 건데 최근에 올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생이 의무적으로 교무실을 청소하는 것은 학생 인권 침해다. 그래서 그럼요.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안 되고 네. 최소한 봉사 뭐 점수라든지 뭐 그런 것이 있어서 자율적으로 그럼 내가 학교 교무실 청소를 해서 봉사 점수를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자율성에 의해서 청소를 시켜야지 네.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안 된다. 2021년에 이제 최근에 3월 달에 또 이제 개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 서울 시내의 많은 이제 여중생들, 여고생들을 규율하는 그 학칙 중에는 여학생들의 그런 속옷의 색깔이라든지 비침의 정도 네. 그런 것까지 사실 다 상세하게 규정하는 학칙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건 딱 들으셔도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런 사실 내밀한 것까지 이거를 학칙으로 규정을 한다? 이거는 사실 인권 침해로 보는 것이 맞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이라든지 교직원, 학생 의사에 반해서 복장이라든지 아니면 두발 이런 용모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있어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사실은 그런 학칙들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수혜적 측면만 강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자율에 따른 그 책임성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갈 거냐. 네.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가미가 됐었더라면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아.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이런 역시. 부분에 대한 예리하시네요. 야, 역시 우리 편. 개정 우리가 이제 학습권이라는 게 그 교권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인권 조례가 있듯이 선생님들이 교실 내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권리, 네. 교권이라는 게 있고요. 이 교권을 지켜가는 것들을 늘상 일상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절하게 시민 의식을 키운다는 데 있어서는 각자의 갖고 있는 그 권리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게 타인이 갖고 있는 권리를 존중하고 그걸 지켜줄 줄 아는 것 이거를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희걸 우리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님 어떤 조례를 선택하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오, 도시, 도시 인프라. 얘들아, 모래는 더러우니까 만지지 마. 소꿉놀이 하는데 어떻게 모래를 안 만져요? 유진 어머니 보세요. 여기 지금 깨끗한 게 어디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 애들이 더러운 걸 만져도 된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조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은 물론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요. 어머, 그래요? 뿐만 아니라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 정비,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등도 마련하고 있답니다. 아휴, 어머, 전 그런 것도 모르고 미안해요. 서울시 조례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놀이터에서도 안심하고 놀 수 있겠네요. 과거에는 이제 동물들이 와가지고 대소변을 보고 맞아요. 그러는데도 우리 아이들이 그걸 만지고 놀고 그래 왔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놀이시설에 문제가 있는데도 이걸 고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관리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학부모들이 같이 어우러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가까운 곳의 안전시설을 우리 서울시가 나서서 점검하고 또 안전성 있게 만들어가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건강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조례 제정을 했던 겁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 책임을 지도록 위임을 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당연히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조례 제정하지 않았나요? 예. 네, 역시 서울시 아닙니까? 책 서울라이프. 아이고. 야, 예.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이것에 대해서 조례를 딱 제정해가지고 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우리에게 맡겨 주십시오. 예, 예. 야, 그래서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이라는 건요, 단순히 그냥 재미를 노는 게 아니고 놀이 활동을 통해서 촉각 만지고요, 뭐 모래 같은 거 만지고 또 친구를 사귀고 정서를 또 거기서 배우고 또 사회성을 배우고 여기는 또 하나의 교육 현장이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정말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놀 수 있게 되었는가? 예.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이제 점검을 언제 했고 소독을 언제 했고 하는 그 QR 마크들이 설치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부분들이 미진하다 그러면은 자치단체에 전화를 해서 뭐 그 시설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런 요청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우리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단체가 수많은 놀이시설이 놀이터가 있다 보니까 네. 뭐 예산의 한계성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만들었던 겁니다.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야, 우리 김희걸 의원님 네. 대단하십니다. 중요한 건 아, 정말 대단하세요.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육위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럼요.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죠. 안전에 꼭 대해서. 필요한 거는 예. 책임진다. 그렇죠. 이걸 위원장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육위원장으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네. 향후에 그런 조례, 우리 아이들 위한 조례 계속 만들어 주십시오. 예, 역시 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최기찬 위원장님은 교육위원장답게 교육의 현장에서는 늘상 배우겠다 이런 자세로 오늘 또 나오신 거 보니까 역시 대단하십니다. 놀이터에 문득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 네. 게 아이들이 이제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뭐 몇 번 가다 보면 질려요. 네. 그러면 새로운 놀이터가 보이면 못 보던 게 있으면 저게 가자고 막 네. 이렇게 호기심이 생겨요. 예. 그럼 공공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네. 뭔가 이렇게 조립 시설이 돼 있으면 주기적으로 그걸 한 번씩 이렇게 좀 돌려서 바꿔주면 아이들이 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그런 환경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서울시 예산으로 바꿔서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또 도시개혁관리위원회 소관이잖아요. 네. 시공사에서 어린이 놀이 시설을 만들 때 아마 아파트 내에 이제 단지 안에 구성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 구성을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기자기하게 아이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테마를 구성을 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도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궁금한 게요. 아파트 내부에 있는 놀이시설도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나요? 아파트 물론 관리가 아니라? 아파트 내부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소유입니다. 그렇지만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할 수 있도록 뭐 각 자치단체에서 뭐 협의를 한다든지 하는 요건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요. 네. 그 제도적인 방침은 지속적으로 보완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두 의원께서 발의하신 그리고 함께하신 조례들을 살펴보면서 이 조례가 우리 서울 시민에게 얼마큼 유용한 조례인가 그리고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배틀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자 자신의 팀이 선택한 조례를 빛내주시면 되겠는데요. 건강하고 건전한 공격과 비판은 되지만 비방은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네. 바랍니다. 두 분이 워낙 신분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오늘 기대가 되네요. 네. 네. 먼저 서울특별시 교육청 응급처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서울시 관내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 교육 지원을 통하여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과 또는 응급 환자의 생명과 보호를 하자고 하는데 이 조례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네. 또한 학교에서는 자동 심장 충격기 등 심폐소생술 또는 응급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재정적 근거를 마련해 뒀고요. 예. 이를 통해서 학교 내 응급처치에 관하여 체계적 시스템으로 관리와 교직원들의 응급의 역량 제고 또는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을 시킬 수 있는데 매우 의미 있는 조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응급처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보건법이라든지 아니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도 이제 규정은 사실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정신을 좀 이어받아서 여기 조례에 좀 담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생각하면 늦잖아요. 맞아요. 정말 이건 몸에서 그냥 체득이 돼서 그냥 맞아요.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교육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학교 내에서 정말 응급 상황이 생기면 그 골든타임 안에 학생이든 뭐 선생님이든 네. 그 생명을 좀 구하기 위해서 그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네. 뭐 재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재정 지원까지도 할 수 음. 있는 그 바탕을 마련해 놓은 것이다라고 28에 네? 28에 16 이렇게 나오듯이 응급 상황에 바로 이렇게 몸이 반응할 수 있게 이팔은 교육을 하는 부러졌어요. 게 네. 그 관내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 대상으로 한 것인데 네. 그것보다 우리는 좀 더 크게 우리 김익월 의원님께서 서울시 전체를 전체 시민의 안전을 한번 걱정하는 조례로 좀 더 저희가 상위 배틀을 한번 네. 걸어보면 어떨까 네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 거의 보좌관 마인드로 굉장히 난감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이 너무 커지는 것 같은데요. 뭐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청 관련 또 학교 관련해 가지고 뭐 학부모들과의 소통 관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 예, 뭐 일주일에 이루어지고 몇 번씩 있고요. 의무적으로? 네네. 뭐 체육 일주일에 시간에 해요. 2번 정도 하고 일주일에 두 있고요. 번. 네. 응급처치 교육의 이 숨은 뜻은 네. 생명의 존엄함을 그렇죠.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현장의 장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교육은 매우 중요한 교육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학교라는 곳이 정말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때 뭐 119에 신고하는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학생들이 이렇게 친구를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교육이 어디 있겠어요.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학교에서의 응급처치 교육 이거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네. 과거에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경주에서 지진으로 인한 예. 안전, 서울도 결코 안전한 지대가 아니다. 교육이 숙지가 돼야만이 어떻게 해서는 자기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 체험관이 서울에 2군데밖에 없어요. 예약을 하려고 하면은 시작 일주일 만이면은 1년 거가 전부 다 예약이 끝나버립니다. 아, 그래요?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 우리 학생들, 어린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진짜 머리로 아는 것과 내가 몸으로 움직이는 거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너무나 다들 당황하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게 체화되어 있다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이 듭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예. 어떤 투자에 선행돼야 됩니다. 안전만큼 우선하는 가치가 없고요. 그렇죠. 안전이 토대된 서울, 안전이 우선하는 서울 교육, 이것은 우리들이 선출직구로서 꼭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될 일이고 네. 그거를 선두에 서서 우리 김익월 위원장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제가 한 번 더 사랑한다는 마음이 느껴지네요. 교육청에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각 학교에 보면은 방독면이 교실마다 한 2개씩 정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학생은 20명인데
두 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코와 입을 막을 수 있는 이 물수건 같은 그런 부분들을 보급하는 게 좋겠다. 실질적으로 실습을 해보고 그러면은 코와 입을 막고 눈만 뜰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화재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다. 그런 제안을 했는데 예. 아마 일선 학교에 어느 정도 적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네, 받아 네, 적으시네요. 네. 확인을 좀 것들이 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2020년 5월 달인데요. 코로나 상황이죠. 예, 네. 초기에 이제 네. 코로나19 초기 상황에서 있을 때 이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선제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애견이나 하듯이 선제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한 그런 준비를 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는데요. 감염병이 한번 발생되게 되면 학교 같은 현장에서는 집단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크죠. 초기에 차단하고 그리고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위원회와 감염 대책본부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자는 거였습니다. 학교 구성원이 이제 감염병 예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것을 이제 필두로 하고 있는 조례이고요. 이 조례의 덕분에 우리가 이제 2학기 때 이제 우리가 전면 등교까지 또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우리 서울 교육에 우리 학교가 그나마 안전지대에 들어와 있다라고 방역 전문가들이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기틀이 바로 요 동조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의미 있는 조례안이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19 초기 상황만 하더라도 우리 직장에서 내가 만약에 확진이 된다. 그러면 굉장한 민폐로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 다 2주씩 격리해야 되고 그 사람이 약간 굉장히 좀 뭐랄까 대놓고는 뭐라고 못하지만 굉장히 질책받는 그런 분위기가 죄 아닌 죄가 있었거든요. 돼서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학교에서도 사실은 이게 확진이 딱 된다라고 하면 비난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그리고 뭔가 낙인 찍히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사실 학생들 사춘기 시기에 굉장히 그런 거에 예민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낙인 찍히는 거, 따돌림이라든지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은 심리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또 제도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교 사실은 확진이 돼가지고 내지는 아니면 뭐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라거나 그럼 학교를 그만큼 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정상적으로 또 가서 이렇게 적응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 좀 굉장히 세밀하게 규정을 해놓은 조례다. 잘 만들었다는 겁니다. 너무 네. 잘 만들었어요. 그 말씀에 동의하시죠? 아유, 잘 만드셨네요. 꼭 필요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길어질 거란 예상을 네, 못 맞습니다. 했을 텐데 네. 그래도 너무나 네. 지금 시기적절한 네. 조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제적으로요. 네. 선제적인 것을 꼭 예. 강조해 주세요. 선제적인. 100년 이상을 미리 낸다. 예.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공채 조례입니다. 우리가 집을 사든 뭐 사업장을 개설하든 자동차를 사든 하다 보면은 다 이 채권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현장에서 한 20% 정도 손해를 보고 바로 채권을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또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5년 거치 2년 정도 지난 7년째 가서 총체적으로 다시 매각하는 이런 사례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가 분실해버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도시철도 채권을 삼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우리 서울시가 각종 지하철이라든가 이 교통 여건을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급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통해서 시효가 언제 끝난다는 것은 가르쳐 줘라. 국가나 자치단체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보호 차원에서 만들어야 된다 해서 제정을 했던 겁니다. 자동차 등록할 때 그리고 건설공사에서 그리고 또 각종 인허가 때는 반드시 매입해야 되는 채권입니다. 근데 뭐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다고 내가 이 채권을 통해서 이득을 볼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매각을 하는 건데 그럼 별로 갖고 있는 사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소멸시효 완성으로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철도 채권이 무려 4만 건이 넘습니다. 무려 4만 건이 넘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122억 원. 와, 122억 원이요. 122억 5,500만 원. 많죠? 와. 이 큰 금액을 그냥 꿀꺽 하는 거예요. 누가 도시철도가요? 사실은 서울시입니다. 어. 근데 이거 시민의 돈이잖아요. 예, 그럼요. 서울시 돈이 아니다. 시민의 돈이다. 이 돈이 소멸시효로 완성돼서 서울시가 꿀꺽 하기 전에 알려줘라. 아. 이거 개별 통지해라. 이렇게 조례를 제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시민의 돈을 찾아주는 그런 조례입니다. 이사를 갔든 어쨌든 그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내 차원에서라도 하게 되면은 그동안 잊어버렸었던 거, 장롱 속에 넣어놓고 잊어버린 것을 내가 어디다 뒀지 기억을 해서 찾아가게끔 만들어준다 그러면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입니다. 학교 폭력은 2004년도 우리 학교 폭력법이 제정된 이후에 많은 개정이 있었죠. 법률 개정이 있을 때마다 사회적 이슈거리들이 많았고요.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도 이제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 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유형별, 대상별로 맞춤형 예방 교육, 협력 체제 구축, 사안 처리, 지원 등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은 사실 그런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고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네. 고민이 참 담겨 있고 학교마다 학교폭력 책임 교사분이 계세요. 그런데 학교에서 하라고 뭐 책임 교사 하세요, 그러니까 하시는 거지 사실 전문성은 없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교사분이면 사실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전문 연수도 실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사실 그런 교사분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만 누가 누구 따돌려요 내지는 누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예요라고 그 신고한 학생도 굉장히 좀 사실 신변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신고자를 보호해야 되구나. 그리고 어떻게 내가 잘못하면 2차 피해가 발생하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쫙 알고 계셔야만 학교에서 그런 업무를 총괄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뭐 연수 제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 상세하게 좀 규정을 해 있어서 이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심지어 학교에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각 학교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중구난방으로 기준이 달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행히도 학교에서 자치폭력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일단은 운영해서 그런 기준이 중구난방하는 걸 좀 막았고요. 그리고 조례에서 좀 이렇게 무셀 틈 없이 많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우리가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입니다. 아마 2000년도에 이게 정해지고 난 뒤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각종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봉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자원봉사자들이 하루 종일 나와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도시락 하나도 제공할 수 없는 우리 사회가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로 인해서 사회가 건전화되고 또 발전되고 사람 사는 사회로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발전하고 있는데 봉사하는 사람들이 덜 힘들게 그리고 또 봉사에 대한 자긍심을 더 고취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활동 지원해가는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뭐 사실 봉사라는 거는 자율성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떤 희생, 봉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는 없지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겨울이면은 조금은 따뜻한 국물이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오로지 김밥 한 줄 정도 대접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면 이거는 봉사를 하면서도 그분들이 뭐 도시락을 싸갖고 올 수밖에 없기도 하겠다. 이런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서 시작된 조례라고 보여지고요. 구체적인 거는 물가 사정을 감안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그 부분을 수정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조사 열심히 했죠. 서울시 재정 사정이 어렵다 해가지고 향후에 한 2년 정도마다
이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다소 인상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은 부분까지 다 면밀하게 살펴서 혹시 이분들 도시락은 잘 챙겨 드릴 수 있는지 이렇게 세심합니다. 네. 서울시 이렇게 세심합니다. 서울시 의회, 네. 의회 이렇게 세심합니다. 오늘 그 서울시 네. 들어가실 때 꼭 데리고 들어가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서울시 월급 좀 주셔야 될것 대변인을 뭐 홍보 대사로 아니, 저는- 개인 비서로 좀 쓰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자원봉사자입니다. 아니 교육청으로 모시고 가려고 그랬는데 예.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입니다. 네. 비만은 이제 세계 각국의 그 주요 공중 보건 문제로 인식되고 있죠. 그리고 청소년, 특히 아동 청소년 때의 비만은 성인의 비만으로 연결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자존감 저하 내지는 우울증도 만들 수 있고 또 이 아이들이 질병을 유발합니다. 성인병, 네. 3대 성인병까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서 이 공부 이전에 건강, 육체적 건강을 우선 챙겨주는 학교가 돼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네. 교육감을 통해서 우리 학생 비만 예방 관리와 비만 관리 종합 대책을 수립하도록 서울시 교육청은 영양 불균형, 저체중, 그다음에 성장 부진, 비만 학생에 대한 교육들, 영양에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고요. 학생과 학부모에 관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느끼는 게 옛날에는 영양실조 이런 걸 케어를 했었는데 이제는 비만을 케어할 정도의 수준이 됐군요. 비만이 되면은 뭐 건강상의 사실 문제도 생길 수도 있지만 이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맞아요. 우울감 그리고 본인에 대한 이렇게 자존감이 사실 낮아질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비만이 뭐 심각한 문제지라고 인식은 많이들 하고 계신데 이걸 사실 학교나 우리 이제 교육 일선에서까지 이렇게 좀 케어를 한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놀라웠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우리 아이가 굉장히 바쁘고 뭐 그러면 얘가 비만인지 뭐 아니면 어느 정도 얘가 건강상에 뭐 심각한지 이런 걸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걸 학교에서 다 또 검사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아이들을 좀 학교 보내고 건강까지도 뭔가 케어받는 느낌이 들어서 이 학생들만 따지지 마시고 네. 저도 사실 비만입니다. 예? 아니 사회인 비만 예방 활성화에 관한 것도 네. 좀 관심도 좀 가져주시고요. 예. 저 학생 때는 비만이 아니었습니다. 예. 학교로 다시 돌아가시는 건 어때요? 그런데 학교에서 안 받아줄 것 같아요. 네. 지금 사회인 나와가지고 비만인데 네. 비만인 하다 보니까 각종 뭐 질병, 영양 불균형 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영양 불균형이 있어서 저 먹는 것만 먹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좀 저한테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야. 비만 예방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교육을 우리가 사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 그런 교육 프로그램 자체를 이제 만들고요. 우리 옛날에 신체 검사라고 하잖아요. 네. 몸무게 재고 뭐 이랬는데 요새는 그 체지방률 이런 것까지 다 잰다라고 오. 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사실은 좀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3번 혹은 5시간씩 체육 시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체육 시간, 미술 시간, 음악 시간이 선택이고 아예 일주일 동안 체육을 아예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좀 의무적으로 예전처럼 일주일에 한 5시간 정도는 체육 시간을 좀 만들어 주시는 조례 같은 거를 좀 하시면 어떨까? 교육위원회 체육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학교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학교에만 의문을 제기하고 묻는 것보다 우리 서울 시민들도 학부모님들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입시 이주, 성적 이주, 성적 지상주의 이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거에 희생되고 있다. 맞아요. 이거를 생각하시면 정말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교육할 수 있는가를 한 번 정도 이즈음에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입니다. 2018년 8월에서부터 2020년 7월까지 정책위원장을 2번을 연임을 하면서 네.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 의회를 정책의회로 만들어가야 되겠다. 우리 그때 당시에 22명의 의원과 외부 전문가 8분으로 해서 총 30분이 구성이 돼서 4개 분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토론하고 매달 발제하게끔 만들고 우리가 필요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뭐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는데 문제는 네. 1년을 하다 보니까 1년 가지고는 좀 힘들겠다. 왜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갖춰가고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면은 임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2년 정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연임 규정을 하나를 넣어서 뭐 그 안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은 연임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그렇지 않고 시간이 없어서 활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지는 어떤 총괄, 그리고 서울시가 운영되는 어떤 총괄적인 정책에 관한 어떤 정책이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할 것인가, 물샐 틈 없는 연구, 정책위원회는 바로 그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철통수비, 그래서 서울 시민들을 위한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2년 정도 연임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었는데, 그게 이제 반드시 2년으로 딱 묶어두기에는 또 다른 이슈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을 좀 더 유동적으로 해서 연임 규정을 둠으로써 좀 더 자유롭게 된 거죠. 아마 이제 우리 정책위원회 들어와서 같이 활동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를 좀 더 확대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졌던 거고요. 가만히 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계속 연구를 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공부를 해야 서울 시민들에게 지금 필요한 조례는 무엇일까라는 것. 아니, 심지어 자원봉사자의 급식비를 어떻게 합니까? 다 공부해야지 아는 겁니다. 다 공부해. 어떤 것에 가장 관심을 두고 계신지 한 분씩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희걸 위원장님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예, 이곳은 보시다시피 국회도로인데요. 지하에는 신월 여의도 간 지하도로가 건설이 돼서 지금처럼 소통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공원이 만들어지게 될 것인데요. 전면적으로 평면화된 공원이 만들어져서 강서구와 양천구가 지금 이 국회도로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던 부분들이 서로 간에 소통이 되고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질 것입니다. 강서 양천이 상호 교차되면서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발전 전망이 굉장히 두터운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천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서남권의 변두리 지역이 아니라 서남권의 중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네.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교육 환경에 어떤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이 환경의 지원이 미래로 향할 때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늘상 생각하고 아이 우선하는, 우리 학생 우선하는 교육위원장이 되도록 저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금천구가 교통의 취약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난곡선 경전철을 연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25개 구에서 종합병원이 없는 금천구라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종합병원 설립하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의원님들이 또 이렇게 후배 의원님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시민들의 불편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례가 필요할까 고민하면서 또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시니까 아마 서울 시민들이 더 행복하고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장실 불법 촬영,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저희들을 또 충분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왔거든요. 진짜 왜냐하면 잠은 주무셨어요? 익숙하지 않은 조례인데 세상 네. 이렇게 좋은 조례가 있다니 네. 와, 이 서울시 의회 의원님들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시는구나 싶어서 제가 변호사지만 법만 다루지만 이렇게 법보다 사실 우리 시민 밀착형 조례에 대해서 더 널리 알려야 되지 않을까. 이 프로 고정해 주십시오. 뭔가 서울 시민으로서 이렇게 자긍심이 생기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네. 자, 교육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도시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기찬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님 오늘 정말 귀한 시간
그리고 알찬 내용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님, 양지인 변호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서울 시민에게 건강을 더하고 서울 시민에게 행복을 더하는 책책 서울 라이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